볼린저 밴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볼린저 밴드는 좀 쉬운 편인가요? 네, 그 볼린저 밴드는 정말 많이 쓰는 지표예요. 그래서 한번 이 차트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접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원래는 사실 엘리엇 파동한 다음에 퍼즈 각도선을 하는 게 순서예요. 원래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순서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볼린저 밴드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한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만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조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를 먼저 하고 네. 다음 주에 이제 퍼즈 각도선을 좀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요 목차를 보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후행성 지표, 대부분이 후행성 지표예요. 근데 그쵸. 볼린저 밴드만 선행이에요? 선행까지는 아니고 그 통계적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확률과 통계의 성격을 띈 지표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특히나 좀 약간 성격이 다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보조 지표들 뭐 흔히 아시는 RSI, MACD 이런 것들은 네. 다 후행성 지표입니다.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네. 후행성 지표예요. 그래서 후행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포즈 각도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한번 해보는 걸로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볼린저 밴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그냥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닌가요?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네. 가끔씩 이제 놀랍니다, 저도. 네. 앵커님의 지식에 제가 놀라는데 이게 아마 한 번쯤은 보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해요. 얘가 이제 정규 분포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예시로 드리는 게 이제 반 학생들의 키, 뭐 안 그러면 뭐 시험 점수, 뭐 이런 걸 예시로 들죠. 근데 이제 여기가 평균이고, 이제 여기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건데, 요 가운데 평균을 0으로 맞춘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요 확률로 나타내는 게 표준 정규 분포 편대, 여기 편대. 네. 여러분들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뭐냐면, 표준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1.9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평균 빼기 마이너스 1.96, 그다음에 평균 플러스 1.96으로 돼 있는데, 네. 요게 1.96이면 요 안에 있는 요 넓은 공간 있잖아요. 네. 여기가 95%라는 뜻이에요. 네.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요 집단이 있을 때, 표준 편차를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으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평균 시험 점수 평균이 60점인데 뭐 표준 편차로 따져봤을 때 이제 뭐 40점이랑 뭐 80점 이내에 들어갈 확률이 뭐 90%, 95%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셨는데 갑자기 이거를 왜 말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예시를 좀 이제 들어드리면은 네. 지금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평균이 이렇게 있고 네. 평균이 있고 여기가 표준 편차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플러스 1.96이에요. 근데 이제 뭐 볼린저 밴드에서는 1.96으로 안 쓰고 2로 쓰긴 하는데 요게 어쨌든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표시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선, 하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중심선은 뭐 며칠 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원래 기본 세팅은 이제 20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선은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30으로 놓고 세팅해서 쓰긴 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세팅하는지는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회전해요. 얘를 이렇게 세로로 회전. 시계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여기가 이제 평균이고 여기가 평균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표준 편차로 해가지고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표준 편차로 해서 하단선 이렇게 생긴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더 좀 이게 어쨌든 활용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뭔 소리냐면 이게 요 볼린저 밴드를 세팅할 때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거 다 세팅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종가 마감 기준으로 세팅하는데 쉽게 말하면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상단선이 있고 요 하단선이 있는데 요 상단선, 하단선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6이 95%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기본 세팅이 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5%보다 조금 높은데 그냥 뭐 95%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해서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5%라기보다는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에 이제 요 안에 속해 있을 확률이 95%뭐 이런 건데 100개 중에 95개 요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얘가 종가 마감이 계속 여기서부터 밖에서 계속 그 종가 마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될 수가 없고 결국엔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는 건 100개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95개는 안쪽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마냥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다시 들어왔다가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가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요 안에서 종가 마감이 95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볼린저 밴드는 늘 일봉 차트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진 않고 그 본인 각자 이제 맞게 좀 쓰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저는 일봉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보고 있는 거고 이것도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차트인데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세팅을 한 거예요. 해서 일봉 종가 이거 표준 편차가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BB가 볼린저 밴드고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30 클로즈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운데가 이제 3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뜻이고 클로즈라는 거는 종가 마감. 네, 봉이 닫혔을 때 기준. 표준 편차는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요만큼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요만큼 하나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얘도 밖에 나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런 거를 뭐 일부러 세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요거를 세팅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길이가 이제 이동평 중심선 길이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거 기본 세팅은 20이에요. 저는 30으로 바꿨었는데 왜 30으로 바꿨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3으로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보셨겠지만 3으로 하면은 요 상단선이랑 하단선 안에 있을 확률이 99.7%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상단선이랑 하단선이 늘어나겠죠. 지금 보셨듯이. 해서 바깥에서 종가 마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제 표준 편차는 제 생각에 그냥 2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3파가 올라가고 이제 4파 조정을 받을 구간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쨌든 볼린저 밴드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요런 구간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이제 움직이고 종가 마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마냥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1, 2, 3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3파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다음에 어쨌든 볼린저 밴드 바깥에 있으니까 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이 2개거든요. 하나는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정받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볼린저 밴드의 요런 성격을 이해하면 이제 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 지표가 아니게 돼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 추세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매수 시그널이 뜨거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요 안에서 마감될 확률이 95%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요게 활용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하게 이제 매수 매도의 방법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 그다음에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저는 추세를 보는 데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그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네. 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얘처럼 중심선이랑 요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네. 그다음 하락 추세일 때는 요 중심선이랑 요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집니다. 네. 해서 요것만 보고도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해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마진이나 뭐 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단타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런 구간이 있을 때만 단타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상승이니까. 네네, 상승 추세일 때. 그리고 요런 구간이 있을 때는 이제 숏 포지션 위주로 보거나 네.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본인의 승률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단타를 하면 안 되는 병이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매매를 쉬지 못하는 병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요런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매매를 쉬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승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이 있는데 네. 요렇게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횡보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사서 상단선에서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횡보 추세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얘기인데 근데 한번 볼린저 밴드는 추세를 정하면 그냥 하단선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단선에서 판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고 요만큼의 상승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정말 조금만 알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사가지고 상단선에서 팔아야지가 아니고 하단선에서 산다 한들 상단선 팔면 요거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설명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정확하게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요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런 다음에 중심선 뚫고 떨어질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추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활용 안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 건지 추세가 횡보 추세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중심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 뜻이 왜 그러냐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네. 상승 추세 유지인 거예요. 네, 해서 그쵸. 네, 상승 추세 유지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중심선에서 떨어졌는데 중심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거나 아니면 횡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락 추세가 되기 전에 어쨌든 횡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횡보라고 했으면 요 중심선에 상관없이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저 중심선을 놓고 위에 상단과 하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 중심선이 이평선이 하단에 더 가깝다면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요 중심선에서 네. 상단선이랑 하단선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네. 어.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뭔가 하단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네. 그 착시인 거고. 아, 착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네. 그 예를 들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 상단선은 여기고 하단선은 여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길이는 똑같습니다. 아,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아. 네, 그냥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일 네, 뿐. 착시이고 네. 어쨌든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의 길이는 같다. 같다. 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중심선을 지지받는 게 중요했는데 네. 요게 어쨌든 볼린저 밴드가 이제 결국에는 횡보를 하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요것도 볼린저 밴드의 지표 특성을 생각하시면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움직임이 별로 없어. 움직임이 별로 없으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좁아져도 네.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그쵸.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움직임이 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하단선도 넓어져야지만 네. 95%를 맞출 수가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이제 횡보인 건데, 네. 횡보가 지속되면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선에서 상단선까지가 5%, 그 다음에 하단선까지 똑같이 5% 아래로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5% 안으로 들어오면 요 중심선은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쨌든 여기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얘가 횡보한다는 소리고, 횡보하면 결국에는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는가 혹은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가는 그 이제 볼린저 밴드가 5% 이상 넓어졌을 때의
그 해당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돼요. 한 6%,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심선 아래로 떨어진 건 아쉬운 게 맞긴 맞는데 네, 아쉬운 게 맞긴 맞는데 추가적으로 얘가 조금 더 좁아져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진다라고 하면 중심선은 크게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횡보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아래든 위든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함께 배워봤습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하면서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볼린저 밴드 적용을 해봤는데 다른 코인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전반적인 추세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코인으로 해볼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정말 잘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코인마다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때도 유동량이 좀 받쳐줘야 이런 지표들이 들어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웬만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볼린저 밴드 적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잘 맞게 이 수치를 조절하면 돼요. 우리가요? 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왜 30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30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중심선이 이제 30인 요 볼린저 밴드고, 그다음에 중심선이 원래 20 기본 세팅인 거를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는데 21로 바꾸면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요 아래 떨어져 나온 것들이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1로 요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31로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종가 마감으로 잘 지켜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21로 보면은 요 아래에서 아래로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추세인데 이런 페이크성인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21보다 30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꿔서 쓰는 거고. 그게 비트코인에만 적용인가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본 세팅이 20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왜 기본 세팅이 20이냐면 저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식 거래일이 20일이고 우리는 쉬지 않는 장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일이 아닌 30일의 기준을 맞추는 게 맞아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한데 그 이제 주식에서는 이동평균선도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이제 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날이 5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달로 치면은 이제 20일로 보는 거예요. 주말을 제외하면.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많이 쓰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그리고 30일 내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7일 이동평균선,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바꿨습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 중심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30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제 이제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28일로 바꿔 쓰시는 분도 계시고. 28일? 4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목표는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볼린저 밴드는 기본 세팅대로 사용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잘 맞다라고 생각하면 변경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일이 전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30일이 잘 맞는데 제가 요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하긴 했는데 한번 다른 코인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그냥 가볍게 한번 적용해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맞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하락 추세일 때는 여전히 잘 들어맞죠. 그래서 여기를 뚫지 않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도 요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요런 구간에서는 사실 좀 안 맞다고 봐야겠죠. 잠깐 튀어나온 구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이 이제 횡보고 상승 추세 갔다가 지금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치면은 얘가 어쨌든 하단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비트랑 지금 똑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비트는 요 하단선 아직 찍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중심선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심선까지 갔다가 이 중심선을 돌파하면 상승 혹은 횡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전히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상승 찍고 상승
위에선 찍고 아래선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횡보인 거고. 그래서 중심선을 돌파하면 상승 혹은 횡보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요 중심선을 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니까. 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중심선을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다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CPI 발표 이후로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평선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당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 터치하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중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갈 때요? 추세가 바뀌는 거니까 매수해도 된다. 매수한다기보다는 네. 비트코인으로 좀 바꿔라. 비트코인으로 바꿔라. 네, 비트코인을 바꿔라. 네.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하락 A, B, C 중에 제가 지금 B라 그랬잖아요. 네. B를 저희가 이제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짜장면 값. 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등 후에 어쨌든 C라는 하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네. 해서 저희가 그래도 짜장면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B로 올라갔을 때는 네. 큰 매도나 큰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현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비트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